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도 야당동의 몇 안 되는 신축 현장 중에 하나죠. 대단지 현장에 또 다른 타입을 소개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포룸 타입 하나, 파이브룸 타입 하나, 일반층인데도 방이 5개인 집이었죠. 그 집하고 그 타입의 복층까지 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타입인데요, 포룸입니다. 그런데 이 타입이 다른 세대들하고 좀 다른 점들이 많아요. 디테일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조금 더 나은 세대를 제가 소개하고 또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또 다른 타입인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포룸 타입을 소개를 하고요. 역시 그 포룸 타입의 복층까지 소개를 같이 할 건데, 복층은 역시 신축 현장이라서 아직 마감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층 공간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위층 공간이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어수선한 점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1호 타입 그리고 건너가서 2호 타입 이렇게 촬영을 할 건데, 요 네 집을 다 촬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오늘은 먼저 1호 타입의 테라스 타입과 복층,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호 타입의 테라스 타입하고 복층 이렇게 소개를 할 거니까 이어지는 영상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1호 타입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1.1km, 도보로는 약 12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명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11개 동 88세대 대단지 현장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앞에 있는 4동 포룸 타입 하나,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동에 파이브룸 타입 하나와 복층을 소개를 했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 옆에 있는 7동을 소개할 건데, 7동의 1층 테라스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7동이 다른 세대들하고 좀 다르다, 차이가 좀 있다, 디테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건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먼저 7동에 있는 1층 테라스 타입은 지정 주차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입니다.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이 옆으로 하나, 여기도 넓은데 이 앞이 더 넓어요. 길이가 무려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긴 테라스가 이 앞으로 하나, 이 옆으로 넓은 테라스가 또 하나 이렇게 있으면서 지정주차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메리트입니다. 사실 빌라는 지정주차 공간이 없고 이렇게 주차장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정주차에다 단독으로 쓰는 거고, 이 8동 같은 경우는 1층 테라스 세대가 지정주차가 무려 2대나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공사가 되고 나서 또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여기도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은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당 한 대인데요, 아직 7동은 공사 마감이 주차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공사 마감이 돼 있는 동을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한 대씩 넓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와서 제가 이 지하 주차장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여기 주차장이 있는 건 좋은데 양방향 통행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지 않은 빌라다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무튼 그렇게 한번 마주친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공간 옆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서도 탑승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열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편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두신 건데, 얘기하는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탑승하면 혹시 다리가 좀 불편하시면 올라가서 1층 세대로 진입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바로 공동현관 옆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단 없이 탑승하셔라,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 앞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두신 겁니다. 엘리베이터 탑승은 하지 않을게요. 이따 복층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타고 1층에서 탈 때는 저쪽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탑승할 때는 이쪽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 먼저 소개하는 거죠. 전용 면적이 20에서 21평인데 아직 면적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면적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분양표, 면적표가 확정이 되면 다시 제가 수정해서 기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9평인 테라스 타입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정면에 신발장 3칸, 그리고 측면에 신발장이 있는데 가운데는 벤치형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해놨고, 거울 마감 해놨고요. 이 위에도 전부 수납장이니까 수납은 괜찮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신발 수납은 그래도 기본 이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으니까요.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면 일괄 소등 장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중문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아직 안 하신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스윙도어 중문이 좋고, 어떤 분은 미닫이 문이 좋고, 어떤 분은 여닫이 문이 좋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문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보시고 이 7동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중문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맞춰서 설치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한쪽에 수납장이 굉장히 길게 4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8칸의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또 있습니다. 자, 빌라는 수납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수납 공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확보하는 집들이 많아졌죠. 이 현장 역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이 이제 다른 타입하고 또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일단 요 세대는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벽면에 웨인스코팅 되어 있으면서 전부 다 안쪽까지 도장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층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바닥재가 또 다른 세대들도 있으니까요. 다 올라가서 보시면서 나는 폴리싱 타일이 좋아 그러면 타일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루가 좋아 그러면 또 마루집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침실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북박이장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3칸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고 돌출형이 아니라서 방을 쓰기가 참 좋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의 특징이죠.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각 방에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이렇게 쭉 따라가서 우측을 틀면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있고요. 방 크기는 첫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이 방 역시 침실로 쓰기에 딱 좋고요. 한쪽에 똑같이 이렇게 북박이장이 3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안방에 있는데요. 안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사이즈가 3400에 3300 정도 되는 안방이니까 대형 안방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안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박이장이 또 한쪽에 매립형으로 4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 이렇게 사면동 중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 안쪽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납을 활용하면 수납은 좀 많이 가능하겠죠. 드레스룸도 수납이 넉넉한 편입니다. 한쪽에 화장대 있고, 그리고 환기창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북박이장은 이불 등을 수납하기에 좋게끔 되어 있고요.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좀 디테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드레스룸에는 세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세대들은 가보면 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는 문들이 있는데요. 이 드레스룸이 또 여닫이로 되어 있으면 지금 제가 안방이 많이 큰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침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운데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닫이 문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열면서 걸리적거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거는 여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세면동 중문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만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세면동 중문으로 달아 두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다른 세대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안방 욕실은 양변기 세면대, 가운데 워터건 있고 샤워 공간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샤워 공간이니까 여유 있는 안방 욕실, 그리고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을 살펴봤고요. 옆에 멀티룸이 있어요. 멀티룸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포켓도, 미닫이 포켓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자, 문을 열고 안쪽을 보면 멀티룸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이게 뭐 대수인가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포름 타입들 참 이 동네에 있는 거 많이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보통 포름에다가 거실까지 하면 에어컨이 5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포름 타입에 가서 보면 멀티룸이나 방 하나에는 에어컨을 뺍니다. 예, 안 달아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클 수 있는데요. 이 사장님께서는 멀티룸이 됐든 침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각 공간에 이 에어컨이 없다면 살면서 분명히 불편할 수 있다. 왜냐면 없으면 나중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 설치를 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세대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멀티룸 공간도 침실로 쓰기에도 좋고요. 다른 사무 공간으로 쓰기에도 좋고 넉넉한 편입니다. 한쪽에 또 수납장까지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멀티룸의 창이 굉장히 큰데요. 이 문을 열고 바깥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완성이 되면 그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 이번에는 양변기에 비대가 있고요. 세면대 있고 안쪽에 문이 달린 부스 형태로 욕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수납장 있고 선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이번 타입도 역시나 거실은 거의 5천 정도 되는 사이즈의 넓은 거실로 확장이 잘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실링팬,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거실까지 해서 5대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7동의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면서 방향은 남서향인데요. 이렇게 측면이 남쪽이고 이쪽이 이렇게 틀었을 때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정면은 거의 정확하게 남서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층은 채광이 불리합니다. 제가 복층에 올라가서 사전에 좀 봤는데요. 복층은 채광이 이 앞에 건물이 있어도 전혀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층은 아무래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해를 위에서 이렇게 받을 때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1층 세대는 향은 좋은데 채광은 좀 불리하다. 뷰도 딱히 없다. 앞에 건물이 좀 바로 있어서 없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앞이 이 앞동에서 쓰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여기하고 이렇게 마주치니까 나중에 여기는 조경을 통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끔 다 가려 주실 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쪽에서도 여기 테라스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측면의 아치창은 가운데 열어서 환기가 가능하고요. 이쪽이 제가 남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도 집은 있지만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채광은 이쪽에서 받는 거는 괜찮지만 정면 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당연히 테라스 타입, 이쪽에도 테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고 바깥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 옆 테라스로 나가는 거고 앞은 앞 테라스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출입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T자 형태인데 가로 세로 폭이 또 여유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거실을 침범하는 느낌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6인용 식탁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에 상하부장이 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요.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있습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가 있는 거고요. 바로 위에 이렇게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고, 여기 역시 혹시 메인 쿡탑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라고 배관을 뽑아 놓기는 했는데요. 보조 주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바꾸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1구 전기레인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창, 또 픽스 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다 채운 게 아니라 여기는 창을 하나 내놔서 개방감을 살렸는데, 여기 1층 타입하고 2, 3층 타입은 여기가 열리지는 않고요. 위에 복층 올라가 보면 여기가 또 열리게끔 해놨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세대들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사장님께서 이 주방에 상판 길이를 넓히셨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넓혔냐면 여기입니다. 요런 라인들. 여기 지금 물건 올려놓기 좀 편하도록 여기를 더 많이 넓히신 거래요. 사실 뭐 이런 것도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짧으면 여기다 이렇게 뭘 올려두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넓혀 놓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두시기가 편하니까 이 상판 사이즈도 넓히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주방을 설계하신 거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점들만 봤을 때도 다른 세대들하고 확실히 좀 다르다,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문, 다용도실은 또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를 잘 해놨고요.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을 보면 또 보조 주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넓은 편입니다. 현재는 워시타워는 없는데요. 워시타워도 기본 옵션으로 넣어 주실 거라고 하는데, 나는 워시타워는 쓰던 게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주방에는 2구 가스레인지 개수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세대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세대 가보면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2구 가스레인지만 있고 개수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시면서 제가 왜 보조 주방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개수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럼 조금 더 편리하게 여기서 또 보조 주방으로 활용하는데 더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듣고 반영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 가보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 세대는 또 이렇게 옆에 개수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환기창 크게 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층 테라스 세대부터 봤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도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다른 세대들하고 좀 다른 점들, 요 세대에는 다른 세대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이렇게 소개를 쭉 했는데,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별거일 수도 있는 점들, 예, 이런 것들이 다른 세대하고 다르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른 세대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당연하지 않을까요? 같은 현장인데.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복층에 올라가서 복층 보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입니다.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명할 때 이 앞에서 탑승할 때는 1층에 올라와서 탑승할 때만 이 앞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탑승할 때, 그리고 계단 올라와서 탑승할 때는 이 앞에 문이 열리는 거고요. 이 로비층, 그러니까 공동현관 옆에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었죠.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만 이 뒤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정정을 해야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복층 타입은 전용 면적이 약 20에서 21평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면적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사용 면적도 역시 대략적인 면적입니다. 복층 확장 포함해서 약 65평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자, 세대 연관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죠. 그래서 빠르게 패스. 중문 역시 없지만 요거는 선택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패스. 일괄조정 버튼 위치 같고요. 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첫 번째 방이 있었죠. 요거 같습니다. 에어컨 다 있고요. 안쪽에 메리평 북박이장 있는 거 다 같고요. 자, 올라오니까 벌써 채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은 라인입니다. 그냥 위로만 올라온 건데요. 1층은 확실히 지금 같은 시간대에 촬영하는 건데 채광이 좀 불리했고, 올라오니까 첫 번째 방부터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지금 복싱 타입은 바닥이 폴리싱 타일이 아니고요, 헤링본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바뀌었고요. 이 옆에 이런 수납장들은 다 똑같이 있고요. 자,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반대편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는 욕조가 또 있어요. 요게 살짝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쪽에 멀티룸이 있었는데 그 멀티룸이 빠지고 이쪽에 그냥 방이 옆으로 더 옮겨온 겁니다. 역시 에어컨 있고 방 크기도 넓고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메리평으로 있는데 북박이 장 형태가 아니고요, 드레스룸 형태로 있습니다. 요게 또 조금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방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에어컨 다 있고 면적도 똑같고, 그리고 북박이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자, 여기 아래층, 그러니까 일반층이나 테라스 타입은 이렇게 3칸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늘어났습니다. 2칸이.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드레스룸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안방 욕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복층도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다 있습니다. 복층까지요.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복층도 다 가능하고요. 이제 쭉 따라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거실은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층이나 테라스 타입보다 이 복층 거실은 더 넓어요. 복층 타입의 거실은. 예, 왜냐하면 멀티룸도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계단은 생겼지만 어쨌든 그런 빠진 만큼의 공간이 여기에 더 늘어났다, 거실이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링팬 있고 에어컨, 전열 교환기 역시 다 있고요. 채광 제가 말씀드렸죠. 확실히 복층에 올라오니까 앞에 건물이 저렇게 떡하니 있어도 해가 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이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쪽으로 보는 뷰 괜찮습니다. 앞에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설 일도 없고요. 다만 이 정면은 앞에 빌라가 있으니까 감안은 해야 되지만 채광, 해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니까 채광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방에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역시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들어갈 거고 식기세척기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픽스 창이 아니고요, 이 창이 조금 더 넓어졌고 환기가 가능한 창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주방에서 조금 달라진 점, 예,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점들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다용도실이 계단 자리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워시타워도 설치를 기본으로 해주실 건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필요 없으면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보조주방이 넓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 조금 다른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달라진 점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계단 아래쪽에 서비스 공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청소 도구함 등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계단폭을 사장님께서 대폭 넓히셨다고 합니다. 이 기존의 삼성캐슬의 복층 계단 좀 좁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을 때 계단이 조금 폭이 작네요, 조금 가파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었거든요. 예전 삼성캐슬에서는.
근데 요번에는 확실히 이렇게 좀 불편하다 하는 점들을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폭도 넓어졌고요. 자, 이렇게 틀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은 아직 공사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실 때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자, 한쪽에 화장실 그리고 보조 주방 다 설치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을 닫아서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하나와 거실 하나, 보조 주방, 화장실 다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 쪽에 하나, 저쪽 방에 하나,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방 여기에도 하나, 그래서 무려 3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층 타입은 아래층에 시스템 에어컨 전부다,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전부다,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 방도 꽤 넓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테라스. 테라스에는 당연히 다 수도 전기 콘센트 있습니다. 이 현장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에서 나왔을 때 옆 세대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한쪽은 벽으로 다 막아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막으면 답답하니까 한쪽은 이렇게 살려 놓는 거죠. 앞집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실제로도 좀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거실 쪽하고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테라스하고 마주 보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앞집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메인으로 뭐 여기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는 안쪽에서 안 보이게끔 하시면 되니까 신경 쓸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완벽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앞은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있기는 한데 여기는 레벨이 낮고 저 집 같은 레벨의 집은 저 끝에 있으니까 뭐 신경 쓸 게 크게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1호 타입부터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작은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게 중요한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중요하다고도 또 볼 수 있는 점들이잖아요. 특히 에어컨 같은 거. 예, 이왕이면 멀티룸에 있으면 좋은데 거기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거기를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또 사람을 불러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하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를 설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왜 그럼 다른 세대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그런 불편한 점들 이렇게 그냥 다 개선해서 다른 세대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고, 저 또한 처음엔 그랬지만 이 현장이 건축주분이 한 명이 아닙니다. 예, 보통 대단지로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주분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주분들마다의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집의 내부의 구조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가 소개해드린 7동 그리고 다음에 완성이 되면 또 8동 이렇게 소개할 건데, 이 두 동을 건축하신 또 건축주 분께서 평소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점들을 많이 반영을 하시려고 한대요. 그게 소비자분들한테, 실생활을 해야 되는 소비자분들한테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을 계속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다른 집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가격대라면 조금 더 생활하기 편한 그런 세대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타입을 소개를 또 해드렸고요. 옆에 건너가서 옆 타입도 또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타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